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 자리에 한 달 전에만 해도 앞에 단풍이 아주 좋았는데 다 떨어지고 지금 몇 개 안 남았네요. 가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오늘은, 내가, 요즘 사는 게 내가 아니에요. 이런 말 쓰잖아요, 우리가. 이런 말을 쓰는데, 내가 아니다. 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좀 짧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제, 몇 가지 일이 있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이제, 템플스테이 오신 분하고 차담을 했는데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참다가 그냥 화가 나서 탁 쏘아붙였는데, 또 그렇게 화를 내고 나니까 하루 종일 마음이 그냥, 찜찜해가지고 참 힘들다. 어떻게 하면 화를 안 낼 수 있겠습니까, 스님? 이렇게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저도 뭐, 화내는 거라면은 또, 지금이야 이렇게 사람이 매가리가 없어가지고 비실비실하지만, 한때는 저도 뭐 화내는 데는 또, 일각인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화를 내지 않고 살 수 있나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남의 일 같지가 안 해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그 보살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본인이 화가 나는 거를 느끼죠. 그리고 이거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옆에 사람이 화를 내지 마라. 그 인간한테 화내면 뭐 하겠냐. 니만 피곤하다. 이런 말은 해봐야 도움이 안 되죠. 그런 말. 이미 화가 나 있고 마음속에 화로 가득 차 있는데 옆에서 화내면 안 좋다. 뭐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이야기 제가 법문에서 한두 번 이야기했지만 그 화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이 화라고 하는 뭔가를 가지고 있다가 당신한테 이렇게 전달해서 줘서 그걸 내가 받아가지고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그 화는 순전히 네 감정이고 네가 화를 낸 건데 누구를 탓하겠냐. 안 나면 화를 안 내면 되는데 본인이 화를 내놓고 내가 왜 화를 낼까. 좀만 참지. 본인이 화내고 본인이 후회하고 그런 거는 참 말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사실 제가 뭐 한두 차례 법문에서 이야기했지만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실제로 화가 나 있을 때는. 근데 나 물 안 갖다 주나? 도움이 안 됩니다. 실제로는. 그래 이제 그 차담을 하고 나서 좀 마음 한구석이 조금 좀 뭔가 모르게 이렇게 좀 깨림직한 화장실 갔다 와서 이제 볼일을 덜 본 듯한 뭐 그런 느낌이 남아 있었어요. 오후에 그러고 또 저기 조선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와가지고 법문을 해달라고 해서 지백로에서 법문을 하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그 여러분들하고 법문할 때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조곤조곤 하는데 어제는 또 젊은 사람들이 앞에 있으니까 괜히 나도 모르게 기분이 그냥 업돼가지고 막 목소리를 막 크게 하다가 목이 아파가지고 중간에 막 기침을 하고 그냥 혼자서 생쇼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왜 이러지. 그래서 이게 내 마음이 내 감정이 나도 모르게 그냥 막 업되는 게 이제 속으로 이렇게 막 뭐 이야기를 하면서도 좀 마음을 진정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은 드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예를 어제 제가 남이 겪은 것도 아니고 어제 제가 겪은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 하다 보면 흔하게, 정말 너무나 흔하게 겪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을 이제 겪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내가 아니구나. 우리가 흔히 이제, 요즘 사는 게 내가 아니야. 이런 말을 쓸 때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뭐, 이제 애들 다 키워서 시집 장가 보내고, 편하게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아니, 그 손자가 뚝 나와가지고, 그냥, 다 늙어가지고 손자 키운다고 요즘 정신이 하나도 없어. 사는 게 내가 아침을 먹었는지,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 손자 뒤치다거리를 하느라고 사람이 정신이 없는 거야. 그럴 때 이제, 요즘 사는 게 내가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 이제 하죠. 그 다음에 뭐, 보통 이런 이야기 할 때는, 뭐, 사람이 이제 큰 병을 한번 겪고 나서, 뭐, 걷는 거나, 말하는 거나, 움직이는 거나, 생활하는 게 너무 옛날하고 다른 거야. 그래서, 요즘은 정말 내가 아니야. 뭐,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먹으라고? 뚜껑을 열어주세요. 깜짝 놀랐네. 보통 이제 내 몸이나 내 마음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아니에요. 근데 이런 말을 우리가 의외로 일상생활 하면서 많이 씁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길까를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 뭐, 화를 낸다고 하면 내가 화를 내는 거잖아요. 이게 분노, 은은 나의 분노예요. 그죠? 남의 게 아니고 내 겁니다. 내 거면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죠. 남의 거면 내 마음대로 못하지만, 내 거면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만약에 내 건데 내 마음대로 못한다. 그러면 그건 내 겁니까? 남의 겁니까? 그건 내 게 아니지. 그죠? 내 거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화를 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그 분노가 내 거라면 내가, 이렇게 지금부터 법문을 하다가 이 타임에서는 내가 좀 화를 내줘야 전체적인 분위기상 좋겠다 해서 내가 버럭 화를 냈다가 또 내지는 지금 화를 낼 때가 아니야 해서 또 화를 안 내다가 이게 내 마음대로 조절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이것이 내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보면 우리가 화를 낼 때 우리 자신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속에서 좀 우욱하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나서 뒤늦게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때가 되면 이미 내 마음은 화가 가득 차가지고 내 뜻대로 통제가 안 돼요. 그럼 이거는 내 게 아니죠, 이거는. 자,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될 건 뭐냐? 우리가 내 마음, 내 감정, 이런 거는 내 거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못하더라. 오히려 반대로 우리는 이런 화라든가 뭐 이런 것에 막 끌려다녀요. 구속되어 있어. 속박이 되어 있어. 왜냐? 화를 내기 싫은데, 나는 정말 화를 내기 싫은데 속에서 화가 부글부글 끓는 거야.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뭐 화를 내기도 하고, 그거를 참다가 그 화가 엉뚱한 데로 가죠. 그래가지고 뭐 몸에 탈이 나기도 하고, 그걸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화병이라고 그러잖아요.
병명을 알 수 없는 병, 뭐 그런 병도 걸리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심해지면 이제 사람이 이제 성격이 좀 개팍해지는 거지. 이런 것들은 내가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거죠. 내 감정인데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지. 내가 화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내가 화에 구속이 되어 있고 화가 내를 지배하는 거지. 그러면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런 감정은 내게 아니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욕심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 애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다. 원래 공부를 잘하는 애지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부모된 입장에서 정말 시험에 붙었으면 좋겠다. 뭐 하고 싶다. 시험에 붙었으면 좋겠다. 이건 나의 욕심이죠. 남의 욕심이 아니고 내 욕심이잖아. 그죠? 내가 모르는 전혀 다른 사람이 그런 욕심을 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욕심 내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내 거라면 내가 욕심을 내고 싶을 때 욕심을 냈다가 지금은 욕심을 낼 때가 아니야. 할 때는 욕심을 안 내고 그래야 돼. 그런데 예를 들면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밖에서 이렇게 쭉 텔레비를 거실에서 보고 있는 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막 웃고 떠들고 그냥 한참을 신나게 막 보다가 보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 공부하고 있는데 그래 내가 부모된 입장에서 공부하는데 내가 응원은 못해줄 망정 옆에서 이렇게 참 떠들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뭐 어떻게 보면 아들이 공부하고 있으니까 우리 아들이 꼭 시험에 붙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 걸로 또 차 있는 거예요. 이게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지는 욕심과 근심 걱정은 사실은 같은 거잖아요. 걱정을 왜 합니까? 우리 아들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니까 걱정하는 거잖아요. 애시당초에 우리 아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없으면 걱정을 안 하죠. 그죠? 욕심이 있으니까 걱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걱정하는 것도 내 마음이 걱정하니까 내가 걱정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걱정을 딱 끊어야 되는데 친척들이 뭔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하냐 지가 알아서 잘 하겠지 라고 말하면 그렇지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걱정을 딱 끊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죠.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욕심도 마찬가지로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아니요. 욕심에 내가 끌려다니고 욕심이 나를 지배하고 욕심에 내가 구속이 되어 있고 욕심에 내가 속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욕심으로 내가 가득 차 있으니까 내가 아닌 거죠. 그러면은 왜 우리는 마음은 분노나 욕심 이런 것을 다스리고 싶은데 내 거니까 나의 분노, 나의 욕심을 내 의지대로 하고 싶은데 왜 내 의지대로 안 되냐? 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아직 깨달은 사람이 아닌 중생들이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화가 나는 과정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자. 길을 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뒤에서 그냥 내 뒤통수를 탁 때렸어.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러면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화가 확 나죠. 정상인이라면. 나도 모르게 화가 확 납니다. 왜 그러냐? 그 사람이 아까도 내가 언뜻 말했지만
화라고 하는 그 뭔가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내한테 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단지 자기 손을 내 이마에 좀 세게 갖다 댔을 뿐이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한 거죠. 내가 화를 낼 수 있는 조건을 그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럼 나는 그 조건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화를 준 게 아니고, 그 사람의 화가 내한테 옮겨진 게 아니고, 그 사람은 조건을 만들었고, 나는 그 조건에 반응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조건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나도 모르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화가 나고, 욕심이 나고, 뭐 슬프고, 이런 식으로 짜증이 나는 식의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화에 구속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욕심에 지배당하는 게 아니고, 내 주변에 나와 이렇게 얽히고 설킨 조건들에 내가 지배당하는 거지. 이런저런 조건들에 내가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런저런 조건들에. 그러니까 조건이, 예를 들면 누가 뒤에서 내 뒤통수를 탁 때린다 라고 하는 조건이 일어나면 즉각적으로 나도 모르게 화를 빡 내는 거죠. 이 말은 조건에 얽매인 존재다. 우리는 중생이라고 하는 이 우리 같은 중생들은 조건에 끌려다니는 존재고 조건에 얽매인 존재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충분히 각자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충분히 나도 그렇게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끝쳐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그 조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 어제 밤에 컴퓨터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뉴스에서 이제 그 요즘 어제 그 심각하잖아요. 저기 저 전남대학교에서 확진자가 뭐 신경외과 쪽에 뭐 하여튼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병동을 완전히 뭐 16일까지 폐쇄를 하고 5,000명 이상을 전수조사를 하고 뭐 하여튼 난리가 났습니다. 그 뉴스를 보는 순간 내 안에서 불안한 마음이 이제 불안한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내일 초하루법회 해도 되나? 뭐 이런 생각.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들고, 저러다가 또 이거 2단계 올라가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약간 이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걱정도 되고, 그동안 그나마 좀 가을에 괜찮았는데, 또 찬바람 부니까 또 시작하네. 근데 저거는 좀 심각한데, 저거는. 이런 걱정, 불안, 두려움이 뉴스 한 2분 정도밖에 안 되는 뉴스를 보는데 그런 마음이 내 안에서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면 그 요만한 모니터에 나오는 화면이라는 게 사실 알고 보면 그게 그 아주 작은 그 이렇게 빛나는 아주 작은 빛나는 점들이 그냥 반짝반짝거리는 거거든요, 그게. 그럼 내가 보고 있는 거는 그냥 이 스크린에서 반짝반짝하는 점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단순한 점이 아니고, 그러한 점들이 이렇게 저렇게 막 조합이 돼가지고 내한테 어떤 정보를 주는 거야. 어떤 정보? 전남대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참 희한하죠. 화면에 그냥 아주 작은 점들이 반짝반짝 하는데, 그거를 나는 결국 내가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의 정보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남대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왔구나. 라는 정보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 정보에 대해서 내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은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엄밀하게 따지면은 그러니까 우리의 뇌가 최종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정보예요. 눈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 귀를 통해서 들어온 정보, 코를 통해서 들어온 정보가 최종적으로 뇌에 도착해서 아까 내가 말한 그런 반응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결국 그럼 우리는 표현을 바꿔 말하면 정보에 얽매여서 사는 존재다. 정보에 지배당하고 있는 존재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보고 듣고 느낀다면 또 다르겠는데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우리 뇌에 도달하는 것은 예를 들면 전남대학교에 확진자가 나왔다. 병원을 폐쇄했다. 이런 정보가 도달하는 거지. 그런 정보가 우리에게 어떤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킨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그냥 우리에게 들어오는 정보에 평생을 끌려다니면서 사는 존재냐? 근데 또 그게 아니에요. 참 희한한 게 어디 이제 그 심리학을 하는 사람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고양이 머리에다가 이런 이 전극 같은 거를 막 꽂아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평소에 이제 고양이가 그냥 이런 아무것도 없는 그냥 평범한 상태의 고양이 뇌의 그 활동 상태를 쫙 점검을 하다가 그때 고양이 앞에 쥐를 한 마리 딱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고양이가 당연히 고양이의 관심이 쥐로 쫙 몰리겠죠. 우리가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고양이가 쥐를 한 마리 봤다. 그러면은 주변에서 건드려도 꼼짝도 안 해요. 상대도 안 해. 거기에 탁 집중을 하거든. 이런 게 왜 생기는가를 알기 위해서 이제 그런 실험을 한 거예요. 근데 실험 결과를 보니까 의외더라 이거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머릿속에 모든 기능들이 고양이에게로 팍 집중이 됐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뇌의 20% 정도의 기능이 쥐에게 집중이 되고 나머지 80%의 기능은 다른 정보들, 예를 들면 옆에 방석이 있고 방석의 색깔이 노랗고 그 옆에 자기 주인이 그냥 잠을 자고 있고 그 옆에서는 가습기에서 수증기가 올라오고 이런 다른 정보들을 억누르는 거예요. 80%의 뇌는 80%의 뇌의 활동은 필요 없는 정보들을 억누르는 데 써요. 그래서 20%의 기능이 쥐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나머지 정보들을 다 차단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고양이가 눈으로 보는 것은 눈으로 들어오는 것은 자기 시야가 확보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들어와요. 눈에. 다 들어온 쥐도 들어오고 방석도 들어오고 가습기도 들어오고 수증기도 다 봐. 근데 고양이가 보는 것은 쥐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고양이 눈에는 안 보여. 보이는데 안 보여. 말 되죠? 눈에는 보이는데 뇌에서는 그 정보를 지워버렸어. 그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이 말을 확대해서 이야기하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죠? 우리가 그렇게 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지만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그 자폐증 환자 중에 극소수가 아주 이런 특정한 기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헬기를 타고 그 영국의 런던 있지 않습니까? 영국 수도 런던 헬기를 타고 한번 영국의 수도 런던을 한 바퀴 샥 돌아 그냥 한 바퀴 씩 돌고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우리 대웅전 벽면만한 큰 캠퍼스에다가 자기가 헬기 타고 한번 쓱 본 거를 그 자리에서 다 그려 그냥. 하나도 안 놓치고 꼼꼼하게 전부 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큰 그림을 그리니까 전체적으로 구도를 잡고 뭐 다 구획을 나누고 이렇게 안 해요. 처음부터 그냥 요 기퉁이부터 막 그려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필요 없는 정보를 이렇게 차단하는 기능이 현저하게 약한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해요. 우리가 뭔가를 하려면 거기에 딱 우리가 보고 싶은 게 집중을 해야 되는데 모든 게 눈에 다 들어오니까 옆에 뭐 부모나 조력자가 평생을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근데 대신에 이제 그게 특별한 뭐 이런 능력으로 나오면은 뭐 좋은 점은 있으나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정보에 나도 모르게 즉각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반응을 하는데 동시에 우리가 정보 중에서 원하는 정보만 골라가지고 그것만 보는 거예요. 요거를 불교식으로 말하면은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이 세상은 내가 만든다. 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라고 또 우리가 불교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더 근본적으로는 내라고 생각하는 이 존재가 사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조건에 얽매여 있다. 내 자신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미 나는 주변의 많은 환경과 조건에 다 이렇게 얽매여 있어서 사실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 중에서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해서 그것을 보고 듣고 뭐 하여튼 하는 거죠. 자, 이게 우리 중생들의 삶의 본질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내가 아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가 아니다라는 말이지. 왜냐하면 우리는 나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의 모든 것들과 서로 이렇게 인연이 다 얽히고 설킨 인연 속에서 살아가고 있더라.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앞에 이야기했듯이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하면 화를 안 낼 수 있을까? 걱정근심이 떠나질 않는데 어떻게 하면 이 걱정근심을 내가 털어낼 수 있을까? 방법이 뭘까? 그 이야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요즘 이제 우리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은 이제는 일상이 돼가지고 안 시켜도 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이 마음이 내 마음을 내 마음으로 온전하게 다스리려면 내가 나의 주인이 되려면 다시 말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으려면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고 내 마음과 거리두기를 해야 돼. 어떤 마음?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 마음과 거리두기를 해서 이건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이죠. 알아차림.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지금 뭘 느끼고 있는가를 그 순간순간 알아차려야 돼. 알아차리려면 내가 내 마음하고 좀 떨어져 가지고 자세히 봐야 되잖아요. 내가 내 마음 속에 들어가 있으면 볼 수가 없죠. 지금 내 마음이 뭘 하고 있는지. 내 마음 밖으로 나와서 거리를 두고 바라봐야 돼. 아,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근심 걱정에 푹 빠져 있구나. 라는 것을 내가 알아차리는 것. 내 마음과 거리두기를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음을 건강하게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부처님의 제자로서 깨달음을 정득하는데 꼭 필요한 거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우리 중생들이 아무 생각 없이 살면 내가 아니요. 이거는 부처님이 이야기하신 겁니다. 왜? 부처님이 연기를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모든 것은 다 연결되어 있다.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다. 조건 지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뭐 다른 말 아닙니다. 부처님이 연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얽히고 섞여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게 중생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니요. 그러나 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고 내 마음과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모레 500대제 회양을 합니다. 회양을 하는데 요즘 코로나가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 광주 지역이. 그래서 예년 같으면 우리가 500전 앞에 의자를 많이 놓고 많이 앉을 수 있게 했지만 과연 내일 모레 우리가 그렇게 하기는 곤란할 것 같고 행사는 하지만 간격을 사회적 거리두기 2m까지는 안 되지만 충분히 둬서 아마 많이는 못 앉을 겁니다. 그런 것 좀 많이 불편하시더라도 좀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마스크 꼭 하시고 또 우리가 이제 지금 요번 주부터 한 며칠 전부터 지금 상황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아마 칠성제일까지는 공양관을 일단은 폐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을 봐서 다시 공양관을 열 수 있으면 열고 안 좋으면 또 지금까지 해왔듯이 계속 공양관을 폐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 양해를 해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다들 충분히 적응했겠지만 그래도 더 조심해서 적응해서 올겨울 내년 또 잘 지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